네, 어느덧 마지막 세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멀티캠퍼스가 최고의 인지심리학자로 유명하신 김경일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재밌어요. 비대면 학습 몰입을 위한 러닝 디자인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학습이 자꾸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일 텐데요. 김경일 교수님과 진수연 프로님의 세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입니다. 저는 멀티캠퍼스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가 공동으로 연구한 비대면 학습 몰입을 위한 러닝 디자인에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자, 비대면 소통 무엇이 다를까요? 이 비대면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몰입을 위한 프레임을 설계한다. 특히 그 프레임은 물리적인 프레임 못지않게 바로 심리적 프레임을 설계하는 거라고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 그리고 초전 설득의 저자인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프리슈에이션, 무언가를 설득하고 무언가를 소통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사전 세팅으로, 환경으로 그리고 설계적인 측면에서 거의 모든 소통의 준비가 절반 이상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학습이나 비대면 학습은 언제나 양방향성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환경을 설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저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일방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양방향의 비대면 소통의 심리적 프레임 그리고 환경의 설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기업 교육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많습니다. 대면 교육에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습자와 강사 간의 이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대면 교육에서는 평균 1.2m에서 3.6m의 거리에서 비대면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눈과 활용하는 디바이스와의 거리 14cm에서 46cm로 좁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학습자와 강사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거리라고 심리학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사의 사소한 행동들, 말투, 표정이 학습자에게는 굉장히 크게 확대되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강사의 역할 전환이 필요합니다. 언어와 표정의 부분에서 학습자가 계속 몰입을 할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처음 도입 부분에서 학습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ATD 2022년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세 개의 HRD 담당자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네트워크 연결망은 러닝 테크놀로지라는 트랙의 세션들의 키워드를 모아서 연결망으로 구성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eLearning, Introduction, Effectively, Engagement와 같은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요소들이 세션의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그 인트로 부분, 서론 도입 부분이 굉장히 학습자의 몰입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컨버세이션과 AI 이러한 단어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교육에서 학습 몰입을 위한 요소는 무엇일지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연구진과 저희 멀티캠퍼스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 시간 몰입해서 학습하는 컨텐츠와 짧은 시간 학습을 중단하는 컨텐츠에 도입하면은 강사의 언어와 표정에서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멀티캠퍼스 학습 데이터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내용에 따른 구분은 경제 트렌드, 리더십 경영, 인문 라이프 3개의 분야를 구분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페니 베이커가 개발한 리크라는 기법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K-리크, Korean Linguistic Inquiry and Word Count의 툴로 분석하였습니다.
표정 분석으로는 아이모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이모션은 7가지의 표정,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 화남, 경멸, 싫음, 공포, 슬픔, 놀람의 표정을 안면 근육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으로 표정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고학습률 컨텐츠는 5.3분 80.7% 평균 학습을 하였고 저학습률 컨텐츠는 3.5분 50% 학습에서 멈췄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저학습률 컨텐츠에서는 강사분이 굉장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어절과 형태 소양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 고유 명사보다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고학습률 컨텐츠에 고유 명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례 그리고 지역과 인명 등을 많이 언급하신 부분에서 학습자의 몰입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정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싫음의 요인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강의에서 싫음이 고학습률에 있다는 부분에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심각한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강사가 환하게 웃을 수 없다면 표정의 윗입술이 올라가는 분석인 싫음의 표정이 강조한다면 학습자를 몰입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학습률 컨텐츠와 고학습률 컨텐츠에서는 저학습률의 강사분들의 표정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학습률 컨텐츠에서 경멸, 놀람, 공포 등과 같은 표정이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 요소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더십과 경영, 인문 라이프, 경제 트렌드 이 3가지를 구분해 봤을 때 경제 트렌드에서는 대명사도 적게, 조사도 적게 나왔습니다. 이는 문법적인 오름을 가르기보다는 내용적인 전달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문 라이프에서는 여러분들 같이 생각할 수 있으실 만한 어미에서 선엄한 어미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하시옵소서 또는 높이는 부분에 이 경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많이 인문 라이프에서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또한 이 형익상학적 표현도 인문 라이프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들으시는 교육 담당자분들은 평소 알고 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습 데이터로 증명을 했다는 부분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석 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이어서 김경일 교수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학습, 다시 말해서 학습자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잘 활용하며 그리고 오래 기억하는 그런 컨텐츠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스토리가 쉽게 상상된다는 바로 그 점의 핵심이 있죠.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에피소드, 즉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왜 사람들은 스토리를 기억할까요? 바로 이러한 스토리나 에피소드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 숨쉬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과 뒤에 연결고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스토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추상명사보단 고유명사가 첫째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표현보다는 누구누구의 연구에 의하면 그리고 더욱더 학습의 능률을 올리면서 그리고 학습자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컨텐츠는 바로 거기에 연도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상황적인 시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양수사들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그 에피소드를 다시 사용하면서 지식을 축적하고 그것을 사용하죠. 고학습 콘텐츠에는 바로 이러한 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한번 명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학습 콘텐츠를 위한 중요한 팁이 있죠. 바로 뭐냐?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국내 프로축구보다 월드컵 축구는 더 재밌을까요? 간단합니다. 촬영에 동원되는 그리고 중계방송에 동원되는 카메라의 대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면의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장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국내 축구보다는 월드컵 축구를 볼 때 더 박진감 넘치고 생동감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의 같은 기량의 선수라 할지라도 확실히 월드컵이라 다르군
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얼굴에 그렇게까지 오래 집중할 필요가 없이 다양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 강사의 표정에서 감정적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단서들을 얻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비극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전혀 정서성을 느낄 수 없거나 아니면 그 성과로 인해서 정말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사의 표정에서 조금의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없다. 자, 이건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학습할 때, 소통할 때 그저 글을 읽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겠죠. 인간의 뇌에서 눈을 통해 보고 그리고 처리하고 있는 모든 자극들은 심리학자들은 얼굴과 그리고 나머지 것들로 나눌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강사의 표정, 그리고 그 표정을 보는 다양한 각도, 그리고 그 표정과 각도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보조하는 다른 여러 가지 씬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학습의 촉진 효과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겁니다. 심리적 거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그리고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가 던지는 메시지 하나와 나와 매일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친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나의 생활에 전혀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난히 경영 분야에서 리더가 1인칭 복수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혹시 느끼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 경영 분야의 연설이나 아니면 학습 콘텐츠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한 내용들에서는 나라는 단어보다 우리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즉, 1인칭 복수가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행동으로 혹은 한 사람의 자기 발전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영이고 조직이며 그리고 경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컨텐츠에서 나는, 저는 이런 인칭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경제 트렌드와 리더십 경영의 저학습률 컨텐츠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던 거죠. 멀티캠퍼스의 학습 컨텐츠에는 외부 전문가나 교수가 등장합니다. 내부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직원들은 오히려 반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인칭 단수대명사와 복수대명사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쉽게 심리적 거리와 포괄성을 제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컨텐츠의 적합성과 그리고 나와의 관련성을 훨씬 더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의 언어는 이렇게 미묘한 차이도 중요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가 얘기하는 사소한 언어, 특히 인칭대명사나 수사, 그리고 무언가를 지칭하는 이런 용어들은 매우 섬세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전달하느냐는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정말 많은 의미들 외의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전달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핵심을 간결하고 짧게 말을 하면서도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말들을 내가 미세하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내 핵심을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죠. 오바마 같은 그런 소통을 잘하는 그런 인물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채로운 표정 연기와 심지어 주변의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은 의미만 처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이 병은 유전입니다 라고 의사가 환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환자는 부모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환자분의 부모님도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 그 환자는 오히려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키워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말과 표정 그리고 소통의 많은 도구들은 정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자로 하여금 정말 많은 것을 학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저 일방향의 혹은 그저 단편적인 그런 내용으로 쉽게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종합해 본다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강사의 표정 그리고 사소한 언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조언과 도움을 드리면서 그분들의 컨텐츠가 훨씬 더 잘 학습될 수 있도록 어시스트하는 것. 이 비대면 세상, 온라인 플랫폼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이런 학습 플랫폼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런 체계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멋진 세션 잘 들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과 진수연 프로님의 발표를 듣는 동안에도 채팅창을 통해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경일 교수님 대신 오늘은 멀티캠퍼스의 진수연 프로님과 함께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연 프로님. 안녕하세요. 이번 연구를 진행한 진수현입니다. 네, 프로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습니다. 실제 표정 분석을 할 때 서양권과 동양권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무엇이 다른가요? 네, 사실 저희 연구에서는 무엇이 다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결과는 세리CEO라는 그 한국인 강사의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구 툴 또한 아이모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데 아직 한국인과 서양인의 표정, 그 비교를 아직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후속 과제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결과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박현상님의 질문도 있습니다. 강의 진행을 할 때 말은 간결하게, 표정은 다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멀티캠퍼스에서도 비대면 강의를 위한 설계 전략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저도 오늘 표정 변화에 크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좀 반성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이후에는 저희의 설계 전략을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캠퍼스의 설계 전략은 코로나 초기에는 강의 환경적인 부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퍼실리테이팅 부분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습자와 강사와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지 1대1 또는 1대 N의 강의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 전략으로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번에는 강의법, 그 강사가 어떠한 강의를 할 때 학습자들의 몰입을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모델을 가지고 있고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남겨주신 임혜경님과 박현상님께도 소정의 선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드리지 못한 질문들이 많죠. 그 질문들은 Q&A 모음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